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휘하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듣죠. 이순신의 휘하 장수들, 그렇죠. 누구누구 휘하에 있었다. 근데 휘하가 뭐냐? 한자를 알면 뭐 설명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대장기휘다. 깃발을 뜻한 대장기휘다. 그리고 아래하다. 그러면 이 글자를 알면, 또는 이 글자의 어떤 뜻을 알면, 아, 대장 아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글자를 살펴볼까요? 대장기휘는 글자를 보면 삼을 뜻한 삼마의 아래에 털모자가 되어 있다. 근데 사실 원래 이 글자는 이 미자라고 있습니다. 쓰러질 미자. 삼마 아래에 안일 비자 쓴 것이 이제 쓰러진다. 무엇이 쓰러진다. 풍미한다. 이 세상을 풍미한다 할 때 바람이 불면 싹 초목이 이렇게 눕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풍미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손수자다. 원래는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손수자가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털모자가 되어 있죠. 네, 털모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원래는 손수자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장기를 뜻하는 글자다. 하는 아래 하자다.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이 아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사문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어사전을 보면 이제 쉽죠. 대장기의 아래라는 뜻으로 장수의 통솔 아래 있음을 이루는 말이다. 어떤 장군의 그 통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죠. 장군의 휘하에 들다. 그렇죠. 또는 그는 23살의 나이로 휘하에 40명의 병사를 거느린 서대장이 되었다. 그래서 서대장은 장군은 안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뜻은 대장기를 뜻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통솔 아래에 있는 것을 휘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비슷한 말로 하면 기하다. 기는 이제 깃발을 얘기하죠. 태극기 할 때, 그렇죠. 국기 할 때. 기 아래. 그러니까 기는 뭔가 어떤 사령부, 지도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하다. 당도 이제 기를 얘기한다. 또는 예하다. 얘는 이제 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노예라고 할 때 이제 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불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비슷한 말이다. 휘하. 근데 우리가 휘하라고 하면 한자를 이제 잘 모르면 이런 말은 잘 알죠. 지휘를 한다. 무엇을 지휘. 음악에서 지휘하는 지휘자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지휘한다. 휘두른다는 뜻이죠. 휘두른다. 손으로 휘두른다. 지는 손가락이죠. 손으로 휘두르는 것을 지휘입니다. 그러면 휘하라면 어떤 지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낱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글자대로 보면 뜻은 통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깃발 아래에 있다. 그것이 휘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깃발을 뜻하는 한자를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다. 기. 그렇죠?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여기에다가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이죠. 이것이 나부낄 은이다. 모방자에 사람인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 모방자에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깃발이. 그렇죠? 그래서 부수는 사실은 모방으로 되어 있지만 모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의 종류 같은 거, 기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기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음을 나타낸다. 또 네모난 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뭔가 곡식을 까부는 우리가 키 있죠. 키. 그렇죠? 그런 것 같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네모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네모난 모양이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된 글자들이 이제 꽤 여러 개 있죠. 이 글자 아래에, 이 글자와 아래에 여기에 이것이 이제 따를 종자예요. 사람이 둘이다. 그렇죠?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간다. 어떻게 해서 깃발을 앞세우고 따라간다. 그것이 군사들이다. 군사려. 우리나라 보면 여단이라고 있죠. 여단은 예전에 여는 500명의 단위를 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다. 또는 나그네를 뜻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군사들이라는 것은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다닙니다.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닌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여행할 때 쓴다 이것이죠. 그래서 깃발을 들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 결의 족은 여기에다가 나부끼는 은에다가 화살시다 그랬죠. 한 깃발 아래에서
화살은 무기다. 무기를 가지고 같이 싸우는 사람은 한 피부치다. 한 결이다. 이렇게 되죠. 베풀시도 뭔가 깃발이 이렇게 나부낀다. 깃발이 나부끼는데 이 어조사 야자도 뭔가 이렇게 나부끼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돌아다닌다는 돌선, 돈다. 우리가 공작 기계에 보면 선반 같은 게 있죠. 또는 비행기가 선회를 한다 할 때 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깃발 아래에서, 이것은 발소자입니다. 발. 깃발 아래에서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렇게 발로 뛰면서 빙빙 돈다.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돌선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사실은 깃발과 관련된 나부길 언과, 그래서 이런 옛 글자 이런 모양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 아래에 무슨 글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깃발을 나타낸다. 또 다른 이제 깃발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앞에 본 글자들은 자주 쓰죠. 여기에 날생자를 붙이면 기정이다. 기정. 예, 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정문. 동네에 가면 충신 또는 연려, 효자 이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에 세운 문을 정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을 꼽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붉을 단자를 넣으면 이제 기전이다. 기전. 네. 이것은 더욱더 잘 안 쓰는 글자인데 우리가 전단이라는 박달나무 단을 붙여서 전단이라 하면 단향목이라고 해서 어떤 향나무의 일종이다. 그때 이것을 쓴다. 네. 그리고 아래에 이것은 이제 흐를 유자에서 삼수가 빠졌죠. 그것을 보면 이것은 이제 깃발유다. 깃발유. 우리가 멸류관을 썼다. 옛날에 왕들이 어떤 정복을 할 때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줄을 달았죠. 구슬 줄을 깼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멸류관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수건근에다가 이것은 이제 시기예요. 찰흙이다, 진흙이다 할 때 쓰는 시기인데 이것을 붙이면 기치가 된다. 기치. 같은 기다. 그러면 기치라고 하면 기를 얘기한다. 깃발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가끔 듣죠. 기치창금이다. 기치창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깃발과 또 창과 금 이런 것들을 기치창금이라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수건근에다가 아이 동자를 쓰게 되면 기당이다. 당. 네. 당간지주라는 것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나오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장대를 얘기하죠. 장대. 그리고 지주다. 지주는 무엇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텐트를 세울 때, 막사를 세울 때 지주를 세우는 것처럼 당간지주다. 이 당이라는 깃발을 이렇게 꽂은 어떤 장대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것을 당간지주라 한다. 그렇죠? 절 앞에 가면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당간지주다. 그럼 이것이 이제 당간이다. 그렇죠? 당이라는 길을 꼽는 이렇게 장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당간지주다. 그리고 수건근에다가 번자를 또 넣는다. 또는 이렇게 나붓길 은에다가 번자를 넣는다. 이것은 기번이다. 네, 기번. 잘은 쓰지 않는데 항번이다 하면 항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항복할 때 내거는 길을 항번이라 한다. 흔히 우리가 백길을 든다 할 때 항번도 좀 흰색의 깃발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휘하 같은 글자예요. 일본의 신자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간체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근데 글자 모양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산마자가 그렇죠? 산마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중국의 간체자에 보면 여기 보면 나무목자로 이렇게 돼 있다. 나무목으로 그렇죠? 나무목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다르다. 크게 보면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보면 좀 다르다. 산마자 자체도 중국의 간체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본의 신자체에서 이 휘자는 이렇게 쓰지만은 산마자 자체는 일본 글자도 나무목자 2개 들어간 수풀림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은 상용 한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휘자는 복잡한 글자라고 해서 상용 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용 한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 모양 자체도 고치지 않는다. 우리가 몇 번 사례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써도 거의 무방합니다만은 원래 제대로 하려면 모양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휘하는 어떤 사람 아래에 있다. 그렇죠? 어떤 지휘자의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옛 글자로 하면 대장기의 아래에 있는 통솔을 받는 것, 그렇죠? 또는 뭐 통솔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